네, 오늘은 삼성물산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부터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상황하고 주요 이슈들,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삼성물산 하면 보통 이제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생각하시는데요. 24년 말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 건설이 제일 커서 한 44% 정도 되고요. 상사가 한 31%,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 쪽이 11% 정도 됩니다. 바이오 비중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급식 식자재 사업, 이게 이제 삼성 웰스토리인데 한 7% 되고요. 패션이 5%, 리조트가 한 2% 정도 순입니다. 단순 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알짜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역시 제일 주목받는 건 삼성 바이오 로직스겠죠? 지분율이 43.4%나 되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기업으로 아주 큰 회사죠. 생산 능력이 총 60만 리터가 넘으니까요. 어휴, 엄청나네요. 그 외에도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또 삼성 웰스토리, 서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같은 곳들은 지분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100% 자회사도 꽤 있군요. 네, 그리고 해외에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 현지 법인이나 투자회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빼놓을 수 없죠. 바이오 시밀러 9개나 출시해서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25년 1분기 연결 실적을 보니까 전체 매출이 9조 7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5,129억 원, 당기순이익은 5,518억 원이네요. 네, 근데 이게 사업 부문별로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건설 부문은 삼성전자의 국내 하이테크 신규 투자가 좀 미뤄지면서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이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 그 영향이 컸군요. 네, 좀 컸죠. 그런데 또 주택 브랜드 레미안 있잖아요. 이걸로 도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주액이 5조 원이 넘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또 경신하고 있어요. 와, 5조 원이요? 대단하네요. 압구정 2구역 같은 큰 건들도 기대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죠. 상사 부문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나 원자재 가격, 환율 이런 외부 요인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올해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으니까 수익성 확보하고 또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패션 쪽은 어떻습니까? 소비 심리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온라인 채널 강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서 계속 전략을 짜고 있고요. 리조트 부문은 에버랜드나 골프장 같은 곳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정성이 중요할 텐데요. 재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연결 부채 비율이 한 63%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양호하죠? 네, 63%면 낮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현금성 자산도 꽤 많습니다. 약 4조 5,5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현금도 넉넉하고요. 다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1조 2,8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운전자본 변동이나 투자 활동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주하는 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있죠?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3도부터 25년까지 3년간 관계사에서 받는 배당 수익의 한 60%에서 70% 수준을 주주들께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최소 주당 2,000원은 배당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요. 최소 2,000원이군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게 자사주 소각인데요. 2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합쳐서 총 1,691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물산 얘기하면 이 지배구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룹의 지주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분 약 20%로 최대 주주고요. 그 외에 삼성생명이 19.3%,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도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5%, 삼성바이오로직스 43.4%, 또 삼성생명 지분 19.3%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요즘 상법 개정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 통과되면 삼성물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이사의 층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거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내용들이요? 네, 그 개정안 내용들이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요. 이론적으로는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되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좀 더 주주 친화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3%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 그 3% 룰이 그런 거군요. 네.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것도 큰 변수겠네요.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이게 지금 한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이걸 총자산의 3%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지분을 팔아야 하거든요. 20조 원어치를요? 네, 그 매각 물량을 누가 사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삼성물산이 이걸 인수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더 강화될 수 있고요. 동시에 그 금융계열사 삼성생명과 산업계열사 삼성전자 간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소위 금산분리 이슈 해소랑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얽혀 있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 사업 수주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 능력, 이걸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사업인데 미국 뉴스케일 파워랑 협력하고 있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아, SMR이요? 요즘 많이 얘기 나오던데? 네, 이게 공장에서 원자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안전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이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부문의 꾸준한 성장세고요. 네, 바이오는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앞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재무 구조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것도 분명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는 역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삼성전자의 국내 하이테크 투자 지연 가능성, 이게 현실화되면 건설 부문 실적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상법 개정안이나 삼성생명법 같이 여러 시나리오와 막 섞여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좀 불확실하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오늘 삼성물산의 정말 다양한 사업 현황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복잡한 지배구조 이슈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뭐랄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도 바이오나 SMR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찾고 있고, 또 동시에 주주와는 강화나 지배구조 변화라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삼성물산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